꽃향기처럼 진한 이를 그리며 이종수. 패카만개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건너뛴 듯하지만 그래도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한 호시절이요 아름다운 날들이다. 화창한 봄날이 주는 혜택은 참으로 많다. 5월 중순에 자리한 스승의 날이 되면 젊은 날.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 주었던 꽃향기처럼 진한 향기가 났던 상사가 더없이 애틋하게 그리워진다. 자연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처럼 좋은 리더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한층 윤택하게 해준다. 산다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존경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 20여 년의 직장생활 동안 여러 명의 상사를 만났고 그들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분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났던 상사 한 분이 떠올라 감히 그분에 대해 일필이지해 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이라 기억된다. 책임자로서 햇병아리 시절에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그는 실로 명성 그대로 본부 부서의 산증인이었고 전설 그 자체였다. 그는 상간벽지에서 여러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된 정규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의 사려 깊고 특별한 배려로 군 복무 후에야 비로소 느지막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입사한 농협에서도 주요 부서의 여러 현안들을 척척 잘 처리해냈다.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입사였으므로 의기소침해지거나 위축될 소지도 있었건만 자신감 넘치는 업무 추진력으로 항상 타의 귀감이 되었다. 지도자의 표상으로서 조직의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기까지 했다. 부하 직원의 어려움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보살펴 주었으며 한 번 맺은 인연도 소중히 간직하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두루 지니고 있었다. 초임 책임자 시절에 강원도 상간벽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본부에 교육이라도 있어 올 때면 꼭 사무실에 들러 그를 만나고 가던 기억이 난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분의 천성과 인품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차출되어 극심한 가뭄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며칠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한여름의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늦은 야근까지 불사하며 상황실 파견 근무를 마쳤고 그 힘든 공로에 의해 표창이 상신되었다. 당연히 충분한 업적을 쌓은 상사로서 수상하여야 마땅함에도 그는 이를 부하 직원에게 흔쾌히 양보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자세로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타의 귀감이 되었던 그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덕목처럼 일관된 심성의 발로였다. 다음 일화에서는 그가 리더로서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우리 부서가 담당하던 업무는 영농자재의 개통 공급이었는데 공급 이후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영농자재 하자로 인한 민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반사로 발생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민원 처리의 기준 자체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된 틀조차 없었다. 농업인들이 농한기에 전세버스 5대에 나눠 타고 해당 제품 생산업체로 몰려가 구내 식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고 언제 본부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난감한 지경이었다. 월요일에 시작된 연자 농성이 한창 절정으로 치닫던 금요일 저녁 그는 담당자와 함께 직접 현지 생산 공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농업인과 생산업체 대표 간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중재의 결과로 당사자 간의 서명, 날인된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농업인들은 그날 바로 흡족한 마음으로 기안길에 올랐다. 생산업체 입장에서도 중재안에 합의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보통은 곧바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쉬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는 토요일 반나절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까지 연장 근무를 마친 후에야 퇴근했다. 조직에서 그의 입지는 이렇듯 어느 하나 허튼 구석이 없을 만큼 대단하였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한결같은 인품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 또한 남다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의 일화 중에는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있다. 시골에 살던 연로한 모친이 수술이 필요한 병에 걸렸을 때였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연로하신 분께 무슨 수술이냐며 반대하는 것을 굳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수술을 받게 했다고 한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모친은 건강하게 6년을 더 장수하셨다. 모친의 연세가 적지 않았던 만큼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추호의 회한도 남기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수술 후 고향을 내려갈 때마다 모친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환담을 나누고 예시를 회고하곤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따스하게 남아있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오늘은 야근을 좀 해야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를 조금 더 하는가 보다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야근이 끝난 시각이 자정이었다. 그러고는 수고했다며 포장마차로 이끌어 다 함께 한 잔씩을 나눌 만큼 부하 직원의 노고를 충분히 격려한 후에야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의 일에 대한 열정과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그로 인해 쌓인 신뢰는 두텁고 깊었다. 요즘 한창 주목받는 리더십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지원하는 상사를 리더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요체다. 지시나 통제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해와 설득을 통해 부하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탁월한 서번트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조직이 위기에 처하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카리스마 리더십 또한 그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이었다. 부하 직원들이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말이 그에게는 더없이 잘 어울렸다. 옛말에 이르기를 척선지가 필요역경이라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가 있다는 뜻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말이다. 주역의 문헌전에 실려있는 구절이다. 선을 쌓고 덕을 베푸는 집안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가르침이다. 혹여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3대 이내에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하며 몇 대에 걸친 적선이 있어야 남양집에 산다는 속설도 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하 직원을 배려했던 덕분에 오랫동안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한창 회자되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그는 몸소 실천한 이였다. 초임 책임자로 외지에 나가 외톨이로 근무하면서 권위적이고 패타적이었다면 어떻게 10여 년이나 지난 후에 옛 상사를 흔쾌히 찾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고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아우른다고 했다. 그래서 노자는 상선약수라 하지 않았던가.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으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물을 이 세상 으뜸가는 선의 표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 물과 같은 아우름과 포용력을 지닌 훌륭한 리더가 바로 그였다. 훌륭한 리더는 공이 있을 때 창문을 보고 가가 있을 때 거울을 본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다. 성과가 있으면 그 공을 서로 다투어 자기 것으로 부풀리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어떤 이의 경우 성과를 가로채는 상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도 상사나 동료를 잘못 만나면 조직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뜻이리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상사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사 유형으로 꼽혔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조직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 훌륭하게 처리했으며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여 최고위직까지 올랐고 정년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에도 일말의 미련을 두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게 만들었고 그들을 애지중지 아꼈다. 비록 오래 함께 근무하지는 못했지만 소신을 갖고 꿋꿋하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던 그 모습은 어떤 상사에게서도 배우지 못했던 면모였다. 항상 조직 구성원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고 소탈하고 격이 없는 태도로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다.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와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조직 안에 마련하였다. 그로 인해 구성원들은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그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본보기가 되어주었다. 영화 여인의 향기를 보면 알파치노가 등장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고등학생의 치기 어린 잘못을 밀고하고 고발하라는 교장에 맞서 전교생이 모인 상벌위원회 석상에서 진정한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역설하는 연설 장면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태형 육군 중령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내뱉는 사자오는 카리스마의 진수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 작품으로 신들린 연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조직이나 집단이 난세를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듯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간절히 원하게 마련이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러한 리더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영화위 워솔저스에서 할 무어 중령이 전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행한 연설이다. 죽음의 계곡으로 떠나는 의미심장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군들 모두를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척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척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의 올곧은 표상이 아닐까. 가끔 사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면 꽃향기처럼 사람 내음 물씬한 그이가 애틋하게 그리워진다. 사람 개개인이 지닌 삶의 향기란 아마도
극한의 고통을 이겨낸 가운데 오롯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절망과 고통의 밤을 지새우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쉬 우려낼 수 없는 영혼의 향기가 인생의 긴 성장통을 넘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발산된다는 것을 중년의 축 처진 어깨에서 문득 느끼게 된다. 각자가 안고 걸어온 삶의 무게와 세상의 온갖 고난을 묵묵히 견뎌낸 이의 향기는 은근하고 간절하여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내게 있어 유일한 멘토였고 멋진 상사였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새로운 삶의 활력소였고 인생의 커다란 지침서였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멋지고 오래 남는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상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으랴.